오늘 이 시간 남가주 한인들의 부동산과 비즈니스 관련 법률 문제를 쉽고 정확하게 풀어주시는 상법 부동산법 전문 이원석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시간이 빨리 갑니다. 이제 벌써 2026년 하반기가 그러니까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상반기 어떠셨어요, 변호사님? 상반기가요. January 1월 달에 시작하자마자 네. 시작한 지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벌써 6월 달이 끝나고 7월 달로 넘었다는 게 너무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시간이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점점 또 나이도 더 빨리 먹는 것 같고. 네. 아마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들이 뭘 알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면서도 좀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주제인 것 같아요. 우리 집에 관련된 부분인데 빚이 있으면 채권자가 내 집을 가져갈 수 있는가라는 최근 또 인터넷에 다양한 정보가 많이 있지만 오래된 내용도 많고 또 최근에 캘리포니아의 홈스테드 법이 개정되면서 달라진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 통해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이 많이 달라졌다고요, 변호사님? 그렇죠. 뭐 법이 많이 바뀐 것보다는 예전에는 이제 홈스테드라는 얘기를 청취자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부동산 중개인 하시는 분들은 물론 당연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보통 개인 집을 소유하신 분들 또는 부동산 쪽에서 어떤 관련된 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홈스테드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굉장히 생소합니다. 예, 그래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간단한 컨셉인데 여러분들이 본인이 집을 소유하신 입장에서 네. 그 홈스테드라는 게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내 집을 어떻게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네. 준비를 했습니다. 채권자가 이렇게 판결을 받으면 바로 제 집을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채권자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판결이라는 건 소송을 통해서 내가 소송에 졌을 경우에 네. 상대방이 나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법원에서 인정해서 그 판결문이 생기게 될 경우에 보통 이제 그 판결문을 집행하는 즉 네. 말하자면 판결문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돈을 받는 절차들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뭐 여러 절차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판결문을 abstract 그 법적인 용어인데 abstract judgment라고 해서 네. 그 판결문 자체를 등기하기보다는 그 abstract judgment라는 거를 법원에 받아서 카운티, 예를 들어서 집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으면 오렌지 카운티 아니면 LA 카운티면 LA 카운티에 이렇게 등기소에 등기를 해놓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그 abstract judgment가 그 상대방의 집에 소유 있는 카운티에 등기가 되면 그 집을 매매하려고 한다면 그 린을 그 저지먼트 관련된 린을 지불하지 않고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판결문을 받으면 집을 못 파느냐에 대한 질문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홈스테드가 뭐냐 네. 이거를 좀 한국말로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네. 한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적당한 한국말이 없기 때문에 네. 제 나름대로 그냥 한국말로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홈스테드라는 거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 예를 들어서 렌트 집은 해당이 안 되고 네. 본인이 primary residence라고 해서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이제 집 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그 제도인데 실제 거주하는 집을 채권자들로부터 차압이나 또는 일정 부분 우리가 얘기는 에퀴리라고 하는데 이제 그건 에퀴리라는 개념을 또 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된다면 네. 현재 집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매 가격이. 그래서 그 가격에서 지금 집에 관련된 융자를 다 제한 나머지 액수. 그러니까 집을 팔게 되면 내가 받는 액수가 얼마냐. 이게 에퀴리라고 하는데 네. 그 에퀴리를 그러니까 저지먼트 받은 채권자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설명을 제대로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홈스테드는 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그 집 에퀴리를 보호해주는 맞습니다. 그런 법이구나. 맞습니다. 법이다라는 예, 예.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변사님 쭉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또 한 가지 표현이 뭐 집에 저지먼트 린이 걸렸다 이런 표현을 방금 해주셨는데 당장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 집을 뭐 비워줘야 된다든가 이런 액션을 그 홈오너가 취해야 되는 걸까요? 이 채권자가 집에 린을 걸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 그렇죠. 건지. 그러니까 이제 그 린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오늘 그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린이라는 거는 소송의 채권자가 소송을 해서 받는 린을 말씀드리는 거고 네. 또 다른 린은 어떤 린이 있냐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을 때 네. 담보 설정 돈을 융자해서 구매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담보 설정을 은행한테 하게 하는 것도 린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이름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거는 소송에서 판결받는 거는 저지먼트 린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내가 자진해서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하는 거는 몰기지 린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소송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소송에서 받은 판결문을 린을 집을 상대방 집에다가 설정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네. 집에다 설정했다고 한다면 집을 당장 팔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어떤 집을 뭐 관리를 하거나 쓰는데 전혀 불편함은 전혀 없으신데 네. 다만 상대방이 나중에 집을 팔 때 자기가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에 대한 액수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등기를 시켜놓은 거죠. 네. 그래서 우선권이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권이 누가 먼저 있느냐를 따지는데 네. 그 따지는 순서가 누가 먼저 카운티에 등기를 했느냐 등기 우선세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등기한 사람이 1차 융자가 될 수 있고 네. 두 번째로는 2차에 뭐 저지먼트 린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또 개인한테 돈을 꾼 게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린이냐기보다는 누가 먼저 등기를 했느냐 네. 순서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좀 정리를 하자면 저지먼트 린 혹은 린을 걸었다라는 거는 이제 채권자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린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그렇죠. 같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모기지 린도 린이라고 할 수는 네. 있겠죠. 그러니까 저지먼트 린이라고 한다면 네. 채권자가 소송에 채권자의 받은 판결문을 거는 걸 이제 저지먼트 린이라고 말씀하겠죠. 네. 그리고 홈스테드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에퀴리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저희가 쉽게 생각을 맞습니다.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집은 절대로 차압이 되지 않나요? 집은 이제 차압되는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린을 드렸죠. 저지먼트 린하고 몰기지 린인데 몰기지 린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서 집 페이먼트 안 하면 네. 차압을 당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하신 말씀의 질문에 대한 거는 몰기지 린은 무조건 페이를 안 하면 차압을 당할 수 있다. 네. 그게 정답일 것 같고요. 저지먼트 린은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저지먼트 린으로 집을 차압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거주하는 집에 집 가격이 지금 120만 불일 경우에 네. 그다음에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융자 액수가 70만 불이면 네. 120만 불에서 70만 불을 뺀 나머지 액수가 집을 매매를 한다면 50만 불을 제가 받는 권한이 네네. 돈이 남게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홈스테드는 액수가 얼마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냐면 60만 불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예를 들자면 네. 120만 불의 집에서 70만 불 융자를 빼면 50만 불이 남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나는 법적으로 60만 불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어떤 저지먼트 린이 걸렸다고 한다면 네. 그 저지먼트는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몰기지 린은 우리가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오면 바로 그것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지만 이 저지먼트 린은 60만 불까지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 미만의 이퀴리가 있을 때는 그 에퀴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 네. 융자 돈 갖고 그다음에 내가 행사할 수 있는 60만 불을
내가 받고 네. 그 다음에 액수가 남으면 네, 네. 그 다음에나 이제 판결 맞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일단 은행이 융자가 맨 처음에 집을 살 때 했으니까 1차선으로 우선권으로 저희가 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뭐 2차 융자, 3차 융자 없다고 가정하에 만약에 그 저지먼 린이 그다음에 리코딩이 됐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네. 됐다고 한다면 내 권한은 1차하고 2차 사이에서 우선 내가 2차 순위로 가서 내가 60만 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집을 우리가 에스코를 통해서 팔려고 한다면 어쨌든 에코리가 있던 없던 간에 그 린이 그 저지먼 린이 어떻게 해결이 돼야지만 집을 팔 수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을 팔아도 에코리가 60만 불 미만이어서 법적으로 내가 이 집을 충분히 팔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네. 만약에 그 저지먼트 린을 건 쪽에서 내가 이거는 양보해 주겠다고 린을 풀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집을 파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법원에다가 네. 내가 지금 현재 집 가격이 이거고 론이 이 액수고 남은 에퀴리는 50만 불인데 네. 내 홈스테드 보호받을 액수가 60만 불이니까 네. 남을 돈이 그 저지먼트 린은 전혀 갚을 돈이 전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지먼트 린이 담보 설정이 된 거를 무시하고 집을 팔게 해달라는 거를 법원에 신청을 해서 판사가 오케이 해주면 네. 저지먼트 린이 걸려 있다 하더라도 네. 집을 팔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네, 이렇게 홈스테드가 보호해주는 액수가 60만 불이라는 그 엄브렐러가 있지만 네.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고요. 보호받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말하자면 그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는 이제 정부에 대한 어떤 세금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그 파산을 해도 파산이 안 되는 빚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부가 해주는 융자라든지 아니면 이혼을 해서 뭐 배우자나 애들한테 양육비를 안 줬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린에 대해서는 네. 해결이 그런 빚들이 우선권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내 홈스테드의 어떤 권한보다. 그러면은 만약에 채권자가 이렇게 돈을 못 받게 될 경우는 본인도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거를 소송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이 집주인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저지먼트 린 같은 경우는 이미 판결을 받은 거기 때문에 다시 소송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은 게 만약에 저지먼트 린 한 사람이 린을 풀어주지 않아서 집을 못 파게 된다고 하면 집주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에다가 집을 에코리가 충분치 않고 내 60만 불 권한이 있기 때문에 팔게 해달라고 했을 때 네.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 같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집값이 뭐 1.2가 아니라 1.5이기 때문에 뭐 팔고도 남는 돈이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알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할 수 있어서 다시 뭐 채권자 판결을 받은 다음에 또 변호사를 사서 거기에 뭐 소송하고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네. 네. 이렇게 집에 관련해서 좀 절차들이 오고 가다 보면 아무래도 서류상 뭔가가 기록에 남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이렇게 판결을 받게 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그럴 때 좀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어떤가요? 그거죠. 제일 큰 어려움이 그거죠. 린이 집에 걸리기 때문에 네. 린을 해결하지 않고는 매매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반대로 예를 들어서 좀 어떤 예를 들어드리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재산 도피를 하기 위해서 네. 내가 보니까 계약 위반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상대로 소송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아예 미리 명의를 아들이나 딴 친척이나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야지만 아까 얘기한 저지먼트 린트가 걸려서 그 저지먼트 린을 돈을 지불하지 않도록 피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그렇게 하면 재산 도피라는 걸 누구한테 들어서 실제로는 돈을 꾸지는 않았는데 네. 돈을 꾼 것처럼 차용증서를 만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액수를 린을 걸어서 저지먼트 린이 걸렸다 하더라도 우선권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리콜링을 누가 먼저 했냐에 따라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지먼트가 리콜링 되기 전에 먼저 차용 증서를 뭐 가라로 만들어서 뭐 있는 것처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제가 봤는데 사실 네. 그렇게 하면 되지는 않고 일단 그 재산 도피 같은 걸 한다면 굉장히 빤하게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떠한 그 저지먼트 린이나 뭐 이런 거를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되겠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간에는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좀 뭔가가 어려움이 생기시면 그냥 파산을 하면 내 자산은 지킬 수 있다라는 마음에 네, 파산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러면 집을 지킬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파산을 하면 네. 빚이 탕감이 되거든요. 근데 파산을 하려고 하더라도 에quity 지금 아까 제가 에quity 뭔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집을 팔고 과연 융자를 다 갖고 내가 받는 돈이 얼마냐? 에quity 60만 불이 넘어가면 네. 그러면 집을 강제로 파산법에서 팔게 하고 만약에 파산법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남은 에quity 60만 불 미만이다. 그렇게 하면 집을 안 팔고도 파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파산을 하면 아까 얘기한 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사람한테도 상대로 우리가 파산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빚은 탕감이 되겠죠. 네. 그 판결문 자체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쪽에서 린이 걸어서 담보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담보 설정 해결은 안 된 거예요. 빚은 탕감이 됐는데 네. 그 빚 때문에 생긴 담보 설정은 해결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계속 집에 따라다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파산을 어떻게 뭘 하냐에 따라서 달라서 또 상황마다 좀 다른데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린을 없애달라고 하는 절차를 파산법원에 신청하면 그 린 왜냐하면 빚이 탕감이 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린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그런 또 방법도 있어요.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빚은 탕감을 받았는데 린을 없애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제 케이스 중에 하나는 옛날에 어떤 은행에다가 융자를 많이 했는데 은행이 망하면서 네. 은행이 갖고 있던 어떤 채권 서류들이 이 은행 저 은행 막 돌아다녀갖고 손님이 돈을 해결하려고 해도 어느 은행에 왜냐하면 손님도 돈을 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은행이 네. 망한 다음에 어느 은행에서 자기 채권 담보를 갖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서 해결이 못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님은 파산을 했고 네. 그래서 빚은 탕감이 됐는데 그 린이 계속 걸려서 절 찾아와서 결국은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은행에서 그 채권을 갖고 있는데 본인 은행조차도 채권을 갖고 있는 줄 모르는 거를 얘기를 해서 네. 빚은 탕감이 됐지만 그 린을 없애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60만 불 린이었다고 한다면 뭐 20만 불, 25만 불 주는 조건으로 해서 린을 푸는 식으로 합의를 해서 해결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빚은 탕감이 되지만 린 자체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린 때문에 할 수 없이 돈을 갚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갚아야 되는 돈은 갚아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이런 식으로 법의 어떤 그런 보호를 악용하는 경우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악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네.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런 좀 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럴 수밖에 없어서 하시는 그렇죠. 분들을 위해서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법들이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전문 변호사님과 반드시 상의를 하시고 가장 합리적인 그렇죠. 방법으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한테 잠깐 말씀드리는 경우 집 물론 이제 오늘 우리가 뭐 얘기하는 주제는 이제 집에 관련된 얘기인데 네. 집이나 비즈니스 팔 때에 가끔 저한테 연락 와서 에스크로 없이 팔아도 됩니까? 내가 이걸 살려고 한다. 에스크로 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정당한 이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이유라서라든지 아무튼 에스크로 없이 사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집을 산다고 하면 네. 이 집을 파시는 분은 그 집에 린이 걸려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에스크로를 통해서 판다면 그 린을 해결하지 않으면 팔질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어를 잘 설득을 시켜서 그냥 에스크로 없이 우리가 명의만 바꾸면 되고 당신 나한테 돈만 얼마 줘라.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구매자 입장에서는 사실 큰 돈 안 들이고 집을 탁 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에스크로를 통해서 사지 않으면
거기 남아 있는 모든 린들이 결국은 바이어가 나중에 팔려고 할 때에 거죠. 그거를 다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절대 거기에 하면 안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좀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저한테 질문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네.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죠. 유혹이지만 거기에 같이 동의하셔서 같이 하시면 네.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집이나 비즈니스나 사시고 파실 때 꼭 네. 특히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에스크로 꼭 하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변호사님께서 정말 중요한 또 꿀팁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나 정상적인 절차가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잠깐의 그런 유혹에 현혹되지 마시고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해보시고 또 변호사님께 좀 연락을 하셔서 좀 상담을 받으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사무실에 와서 큰 문제 돈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겨서 저한테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 많이 경우를 들어보면 네. 현실적으로 too good to be true. 너무 조건이 좋은 쪽으로 지금 딜이 와서 이거 하고 싶다. 네. 이럴 때는 무조건 의심을 먼저 해보는 게 좋겠네요. 빨간 불을 켜고 네.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게 제 생각이고 네. 항상 제가 보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물론 우리가 욕심을 내긴 내야 되겠지만 네. 지나친 욕심 때문에 오히려 그 깎으로 당해서 맞습니다. 네. 엎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네. 그래서 왜 이런 욕심을 내셔서 이렇게 손해를 보시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냥 순리대로 살고 너무 상대방의 조건이 좋다면 네. 제가 보기엔 일단 의심하셔야 되고 네. 두 번째로는 꼭 변호사를 만나서 괜찮은지 확인해 보시고 하시는 게 참 좋겠다 네. 이런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누누이 이 시간에 강조해드리지만 제대로 된 서류를 작성하시고 사인을 하시고 하실 때는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하셔라. 이거를 누누이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어요, 변호사님. 네. 트러스트에 넣으면 채권자가 집을 못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계실 얘기 것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참 저기 한 게 개중에는 변호사님들조차도 채권자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라. 왜 그러냐면 리빙 트러스트는 본인들의 어떤 재산을 개인 이름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리빙 트러스트로 이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개인한테 판결을 받아도 리빙 트러스트를 상대로 어떤 저지먼트 판결을 행사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물론 이제 트러스트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리빙 트러스트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리버커블 트러스트라고 해서 언제든지 트러스트 셋업한 사람이 이걸 없앨 수도 있고 네. 바꿀 수도 있고 만들어 할 수 있는 게 리버커블 리빙 트러스트거든요. 반면에 irrevocable trust라는 건 완전히 제3자한테 명의를 주는 거나 똑같아서 취소 불가능한. 그렇죠. 그거는 트러스트죠. 어쩐 네. 그 맞는 말이에요. 제3자가 채권자가 irrevocable trust를 했을 경우에는 네. 그 재산을 뺏어가지 못한다. 문제는 대신 남한테 줬기 때문에 내가 모든 컨트롤을 루즈하고 네.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 리빙 트러스트를 셋업하면 채권자들이 재산을 뺏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고요. 네. 그 트러스트가 만약에 리버커블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대로 내가 이렇게 해지하고 취소 바꿀 수 있는 게 가능한. 취소하는 네. 게 아니라 취소를 못하는 어떤 제3자한테 명의를 넘겨준 것처럼 돼 있는 트러스트는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을 뺏기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 리버커블 트러스트라 하더라도 네. 제3자가 어떤 클레임을 한 후에 네. 편지라도 예를 들어서 상대방 변호사 편지가 당신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내가 소송을 하겠습니다 하고 편지가 온 다음에 이 리버커블 트러스트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편지나 제3자의 어떤 클레임을 받기 전에 셋업을 해야지만 이 리버커블도 보호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재산 도피로 역시 또 그것조차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트러스트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상황은 바뀔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를 많이 나눠주셨어요. 너무 어려운 말씀을 나눈 것 같아서 좀. 근데 이해가 쏙쏙 됐어요.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집을 잘 지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변호사님? 제가 보기엔 집을 잘 지키려고 한다면 가능하면 어떤
상대방한테 계약 위반이거나 제3자한테 클레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 네. 두 번째로는 저는 제 손님한테 항상 인슈런스를 확실한 인슈런스를 꼭 줘다 푼 돈으로 큰 돈을 막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인슈런스 크게 저기 하고 명의 이전을 함부로 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제일 중요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이 정보는 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기 때문에 상황마다 또 사람마다 그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이야기는 달라질 수가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시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요. 판결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집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현재 내 집의 에퀴리와 홈스테드 적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오래된 정보만 믿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나눈 주제에 대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어디로 연락드리면 좋을까요? 네, 제 사무실 전화번호는 714-634-1234. 네. 전화번호도 정말 쉽죠. 714-634-1234번, 714-634-1234번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요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네, 제 사무실은 저 애나하임 야구장, 엔젤스 야구장 바로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City of Orange에 있습니다. 뷰도 참 좋죠. 뷰 괜찮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정말 이제 우리 실제로 집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